무려 30분이나 늦었는데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자리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보통 딸아이 교육은 엄마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서연이는 엄마가 안 계셨으니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자 나이 37이면 아기는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저희는 창환이가 외동이라 손주 꼭 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3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이영철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안에서 제 삶을 지탱해준 단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서연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서연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암 선고였죠. 병원 진단을 받고 나오는 길, 눈앞이 캄캄했던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는 병원에 계속 있어야 해요? 맑은 눈동자로 묻던 서연이에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그렇게 아내는 떠났고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며 딸을 억척같이 키워냈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빈자리가 무색할 만큼 참 잘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마음씨는 더없이 고왔습니다. 늘 상대방을 배려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아이였죠. 워낙 똑똑했던 아이라 자연스레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37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 능력 있는 딸이에요. 그동안 많은 남자들이 서연에게 다가왔지만 아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아직은 아빠 곁에 있고 싶어요.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 볼래요? 그럴 때마다 마음 한켠은 든든했고 또 한켠은 걱정스러웠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 앞에서 딸이 자신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운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딸이 좋은 짝을 만났다는 반가움이 더 컸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40살이고 김창원이라는 분이에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서연이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창환 씨를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도 적당하고 말씨도 정중했어요. 무엇보다 서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대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서연이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아, 딸이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창환의 어머니는 서연이에게 기본적인 결혼 준비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예물이나 예단은 서로 생략하는 걸로 해요. 처음엔 감사했죠. 딸을 배려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창환 씨 어머니의 속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서연아, 너무 간소한 것도 좀 그렇잖니. 그럼 현금 예단만 조금 넣자. 아, 그리고 너 시아버지 양복이랑 고모들 한복도. 말끝을 흐리며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서연아, 결혼이 당연히 처음이긴 하지만 이렇게 센스가 없을 줄은 몰랐네. 엄마가 없어서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 거니.
점점 늘어가는 요구에 이어 서연이가 들려준 그 한마디가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무리해서 결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창환 씨가 아무리 괜찮아도 그 가족은 내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야. 하지만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창환 오빠를 위해서라도 참아볼게요. 착한 아이였고 더 착하려 했던 아이였기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저렇게 무례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잘해볼게요. 서연이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걱정이 보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 결혼이 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서연이가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 손놀림은 바빴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긴장돼 보였어요. 서연아, 오늘 주말인데 데이트라도 있니? 오늘 창환 오빠 댁에 인사드리러 가요. 딸의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흔들리는 게 긴장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예의 바르게만 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면 다들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이 쉽지 않은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됐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딸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축 처진 어깨. 말을 걸기도 전에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서연아, 혹시 안 좋은 일 있었니? 아빠, 너무 힘들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너무 지치네요. 그 말과 함께 서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조심스레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머님이 조금 어려운 분 같아요 정도였죠.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제 속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쉬운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려고 하고, 아버님은 좋으신 분 같았어요. 서연이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게는 좀 상처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없이 커서 그런지 성격이 딱딱하다. 여자는 좀 더 부드러워야 하는데. 그 말이 서연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생각하니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내 앞에서 직접 하셨다고? 서연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창환 오빠랑 아버님은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긴 했어요. 딸은 여전히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세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전세?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아들이 전세를 마련했으니까 인테리어랑 혼수는 확실히 해오라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말을 내 앞에 두고 하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전세금 저랑 창환 오빠가 반반 냈어요. 제가 오빠 기 살려주려고 그것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까지 해서 얻어야 하는 결혼이란 말입니까? 뭐? 그럼 창환이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네, 창환 오빠가 혼자 다 마련한 줄 알고 계세요.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화가 치밀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네, 서연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이 결혼이 괜찮다고 생각하니?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창환 오빠는 정말 저한테 한결같아요. 그 마음만은 믿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왜 본인 부모가 내게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는 건데? 서연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창환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빠, 창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뭐라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실 뿐이에요. 딸의 착한 마음이 오히려 더 안타까웠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창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아, 집에 잘 도착했어. 오늘 많이 힘들었지. 우리 엄마 솔직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서연이는 전화를 받으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잘 도착했어요. 네. 고생은 좀 했지만 괜찮아요. 오늘 우리 집 와서 이것저것 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푹 쉬어.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결혼 쉽지 않네. 서연아, 정말 걱정이다. 아빠는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말 이 결혼 괜찮은 걸까요? 토요일 오후 2시 시내 한 호텔 한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서연이는 몹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또 갈아입기를 반복했어요. 아빠, 이 옷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요? 괜찮다. 서연아,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서인지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댔습니다. 상견례 당일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는 손을 꼭 쥔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저도 넥타이를 자꾸 고쳐매게 되더군요. 하지만 2시가 되어도 창환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조심스레 말했지만 얼굴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10분이 지나고 또 10분. 결국 30분이 흐른 뒤 창환과 그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무려 30분이나 늦었는데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창환 어머니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사과라기보단 변명이었고 표정은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창환의 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자리가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죠. 자리에 앉자마자 창환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너 우리 집 다녀간 이후로 연락 한 번 없더라. 차라리 농담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진지했고 말투는 따지듯 날카로웠습니다. 아, 어머님께서 불편하실까 봐서 제가 조심스러워서요. 서연이는 당황한 듯 작게 대답했습니다. 창환의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딸아이 교육은 엄마가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첫 만남에서 그것도 제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자 나이 37이면 너무 많네요. 창환의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기는 가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노산이잖아요. 저희는 창환이가 외동이라 손주 꼭 보고 싶거든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본인이 돈 번다고 유세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번엔 더 가관이었어요. 서연아, 회사 다녀도 남편 아침밥은 꼭 챙겨야 해. 살림 소홀히 하면 안 돼. 남편이 항상 우선이야. 이쯤 되니 도가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며 온갖 이상한 사람들을 상대해봤지만 첫 만남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빠, 괜찮아요. 딸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그리고 창환은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우리 딸을 사랑한다는 남자가 자기 어머니가 본인 여자친구 모욕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창환이가 워낙 섬세해서 서연이한테 참 잘하더라고요. 창환의 어머니가 또 말을 이었어요. 우리 창환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여자들 줄 섰다니까. 서연아, 너는 정말 땡 잡은 거야. 창환 어머니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만남부터 서연이를 내려깎더니 이제는 자기 아들 칭찬하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작게 네, 어머니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창환의 아버지는 마지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창환이가 너 많이 아끼는 것 같긴 해. 결혼이란 서로 아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댈 수 있는 집안, 존중받는 관계가 중요하지 않나요? 창환 어머니는 다시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요즘엔 다 좋은 거 하더라.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저희 혼수는 오빠 쓰던 거에 없는 거 몇 개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자 창환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아, 그때는 너희가 집을 사는 줄 알아서 그랬지만 전세로 들어갈 거면 전부 해야 하지 않겠니?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식사 내내 일방적인 창환 어머니의 요구나 이야기만 이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한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그들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우리 쪽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없이 그날의 식사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교 같았습니다. 창환 어머니가 할 말만 하고 묻지도 않은 요구사항을 쏟아낸 자리였습니다. 자리에 남은 건 저와 서연이 뿐이었어요. 서연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서연아, 아빠 죄송해요.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딸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고 곧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연아, 그 집안은 안 된다. 아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다. 너 저런 집에 들어가면 평생 시집살이다. 아빠는 그게 뻔히 보인다. 그제야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아빠, 생각 좀 정리하고 정리되는 대로 오빠한테 헤어지자고 할게요. 그날 밤 서연이는 창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창환 오빠, 우리 그만 만나자. 전화 너머로 창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엄마 때문이야? 오늘 아빠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어머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어. 이건 내가 참는 문제와 별개로 우리 아빠까지 무시한 거라고 생각해. 더 이상은 힘들어.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시긴 하지만 아니, 이건 직설적인 게 아니라 나와 아빠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예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창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다음 날부터 창원의 집착이 시작됐습니다. 창원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밤늦게까지요. 첫째 날, 서연이가 퇴근해 집으로 들어서자 창원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서연이는 창원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돌린 채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창원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왔어요. 절박하다 못해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원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제발 서연이를 한 번만 설득해 주세요. 이복에 이미 끝난 일이야. 이제 그만 마음 접고 돌아가게. 하지만 창원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이고 아파트 앞을 서성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까지 했죠. 시간이 갈수록 창원이의 매달림은 더 심해졌어요. 며칠 뒤 그가 식음을 전폐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직장도 며칠째 무단결근 중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아, 너와 헤어지느니 차라리 인생을 포기할래. 창원의 말은 점점 비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빛은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창원 오빠, 오빠는 좋은 여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나 잊고 새 출발해. 내가 엄마랑 연 끊을게. 그럼 되잖아. 제발 나한텐 너밖에 없어. 아니야. 나는 알아. 오빠는 절대 어머님과 연을 못 끊어. 서연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창원의 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서연이가 받았어요. 서연아,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톤이었습니다. 너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창환이한테 이럴 정도로.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가족이 될 사람이 솔직하게 말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야? 기가 막혔습니다. 솔직함이라는 말로 무례함을 포장하다니. 어머님, 그런 행동이 솔직하다고 생각하는 분과는 전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여자들 너무 예민해.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그렇게 발끈해선 어떻게 결혼할래? 죄송하지만 더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연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전의 서연이라면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단단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다시 창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제발 도와줘. 창환이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 정말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 서연이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착한 마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선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틀 후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제가 받았습니다. 아버님, 창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발 서연이를 설득해 주세요. 저는 서연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복에 이미 끝난 일이야. 서연이가 마음을 바꿔도 내가 이 결혼은 허락 못하네.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창환은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자네도 아직 젊으니 충분히 다른 여자 만날 수 있을 걸세. 장인어른, 이만 끊겠네.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나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야. 서연아.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창원 오빠가 혹시 정말 잘못되면 어떡하죠? 딸의 착한 마음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그건 그 사람 인생이지 내 몫이 아니야. 넌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너는 내 행복을 찾아가면 되는 거야. 그건 맞는데. 그 나이 먹고도 엄마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남자가 앞으로 널 지켜줄 수 있을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엔 이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창원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포기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창원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서연이가 문을 열어줬어요. 하지만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내가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창원이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머님 말씀을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이미 늦었어. 알고 있어. 그냥 미안하단 말 전하고 싶었어. 창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 네. 오빠도요. 서연이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창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창원과 그의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다시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빠, 이제야 정말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서연이가 현명한 선택을 했어. 제 딸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지 않게 된 걸 저는 진심으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고 회사에선 특진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바쁘게 지내는 모습이 제 눈에도 대견했죠. 아빠, 요즘은 정말 근심 걱정 없이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눈빛을 보니 창원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더 단단하고 더 믿음직한 표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인데?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창원을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더 자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건설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고요. 이름은 지민이에요. 동갑내기? 네, 38이에요. 며칠 후 지민을 처음 만났어요. 창원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서연이에게 항상 좋은 말만 들어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인사였어요. 억지로 꾸민 느낌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늘 말해요.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키우신 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말에 괜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지민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민의 어머니가 첫마디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연이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창원의 어머니와는 정반대였어요. 아이 못 낳으면 어때요? 둘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정말 있다니.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저희에게 왔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그 자체가 복덩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지민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돈어른 혼자 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잘해드릴게요. 서연이는 이제 저희 딸이기도 하니까요. 제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었어요.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근처에서 살고 싶어요. 멀리 보내드릴 수 없어요. 지민이 말했어요. 서연이가 그래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허락하셨고요. 장인어른과 가까이 살면서 자주 뵙고 싶습니다. 창원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전혀 달랐습니다. 예물이나 예단 같은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지민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런 형식적인 것보다 두 사람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혼수도 무리하지 마세요. 가전은 창원이 독립해서 산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 그대로 써도 돼요. 지민의 부모님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결정해 주었고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민은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혼식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양가가 서로 배려하며 모든 걸 함께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연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창원 오빠와 헤어진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우리 서연이가 행복하면 아빠는 더 바랄 게 없다. 딸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지민이 서연이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장인어른, 서연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하네. 우리 서연이 잘 좀 지켜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민과 서연이는 약속대로 우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했어요. 아빠, 결혼하고도 자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서연이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민의 부모들도 이를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당연히 장인어른 근처에서 살아야 해요. 저희는 둘이지만 사돈은 혼자시잖아요. 지금 서연이는 저를 자주 찾아와요. 주말이면 적적할 저를 걱정해 지민이와 밥도 먹고 산책도 함께 합니다. 아빠, 오늘 뭐 드셨어요?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지민도 자주 함께 와서 안부를 물어요. 장인어른, 건강하시죠? 주말에 같이 등산 가실까요? 정말 친아들 같아요. 지민의 부모들과도 자주 만나요.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입니다. 사돈어른, 우리 참 복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자식들 덕분에. 정말 그래요. 그동안 홀로 서연이를 키워오며 느꼈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서연이가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지금 저와 서연이는 진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따뜻하길 바랍니다.